평소 부모의 양육 방법에 따라 자녀의 훈육 결과는 달라집니다. 가장 건강한 양육 방식은 권위 있는 양육 태도처럼 예스와 노가 균형을 잘 잡은 양육 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현쌤의 요가쉼터 재현쌤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신념이 가장 무너질 때는 바로 자녀의 나쁜 행동을 반복적으로 훈육하는데도 아이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을 때인데요. 인터넷에서 수많은 육아 정보, 또 육아서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를 가르쳤지만 훈육이 잘 통하지 않을 때 부모는 자신감까지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훈육 방법이 아닌 중요하고 매우 기본적인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다이아나 바움린드의 부모의 4가지 양육 태도. 저와 친한 동생이 최근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 동생에게 너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어?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동생은 자기가 보수적이고 부모님이 엄한 가정에서 자라서 본인의 아이는 최대한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친구처럼 편안한 부모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뜻은 아마도 아이와 대화가 잘 통하고 자녀와 관계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정서적 혹은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통제, 즉 한계 설정입니다. 이 통제와 애정을 균형 있게 적당한 밸런스로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리 좋은 훈육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평소 부모의 양육 방법에 따라 자녀의 훈육 결과는 달라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린드는 자녀의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지해주는 애정의 정도와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이 2가지를 기준으로 양육 방식 4가지를 제안했어요. 그녀는 권위 있는 양육, 독재적인 양육, 허용적인 양육, 방임적 양육으로 부모의 유형을 나눈 뒤 각 유형의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는지도 추적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독재적인 양육. 이 부모 유형은 자녀에게 엄하게 대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지시적입니다. 이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서 지키도록 해요. 자녀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상하려고 하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인 처벌을 하고 엄격하게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독재적인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데 능숙하지만 독립적으로 탐구하고 행동하도록 격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와 개인적인 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소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며 종종 부모님 또는 선생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양육 태도를 지닌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는 독립심이 낮고 자기 존중감과 자기 신뢰가 낮았습니다. 2번째, 허용적인 양육. 허용적인 유형의 부모는 아이를 충분히 수용하고 사랑하며 부모가 규칙을 정하기보다는 아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안 돼! 라는 말도 가급적 자제하는 양육 방식입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자녀와 과도하게 밀착된 편이고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고 잘못된 행동도 습관적으로 받아줍니다. 허용적인 부모의 아이는 자신감은 높지만 자제력은 약했습니다. 또 성인에게 의존적이며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학업 성취도가 낮았습니다. 3번째, 방임적인 양육. 방임적인 양육을 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행동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라고는 하지만 아이의 뜻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요구 자체에 무관심합니다. 대개는 너무 바빠서 또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자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양육 방식에서 자란 아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부족하며 자기 조절 능력과 학업 수행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공격적이고 행동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연구 결과 방임적 양육 형태의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의 예후가 가장 안 좋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권위 있는 양육. 권위 있는 양육 형태는 높은 수준의 애정과 높은 수준의 통제를 보이는 양육 형태를 말합니다. 권위 있는 양육 태도를 지닌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 행동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일관된 훈육을 합니다. 또한 따뜻하고 반응적이며 세심하게 자녀의 요구에 반응합니다. 적절한 애정과 통제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한 통제를 하지만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며 자녀의 의견이나 생각을 경청합니다. 주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의 준비도에 따라 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자녀의 독립적인 사고를 지지하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권위 있는 양육 방식에서 자란 아이는 기본적으로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고 자기 조절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계에서 이 이론이 아직까지 사용됐던 이유는 각각의 양육 유형에 따른 아이들의 발달 및 성취도가 연관이 있음이 검증되었기 때문인데요. 바움린드는 다양한 양육 태도가 미치는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획기적인 장기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권위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인지 능력과 사회성이 탁월했습니다. 권위의 사전적인 뜻은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을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권위적이다 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인데요. 권위적인 부모는 강압으로 자녀들이 자신의 뜻에 따르게 하는 부모를 뜻해요. 권위적인 것은 나는 권위 있어 하고 주입하는 것이고, 권위 있는 것은 아이가 나는 엄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엄마 말은 꼭 들어야 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양육 방식은 권위 있는 양육 태도처럼 자녀를 통제하고 요구하는 권위와 자녀에 대한 지지와 민감한 반응이 균형을 잘 잡는 것, 즉 예스와 노가 균형을 잘 잡은 양육 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예스와 노가 균형을 잃은 권위 있는 양육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에서 갑자기 울며 떼를 쓰고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나가지 않으려는 고집을 피울 때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죠.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많은 일상생활에서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